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공부도 하고 뉴스도 챙겨보고 나름대로 분석도 했는데 결과는 기대와 다릅니다. 수익이 났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다 더 큰 손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이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순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원인을 기술적인 부분에서 찾습니다. 차트를 더 정교하게 볼 줄 알았더라면, 재무제표를 더 꼼꼼히 봤더라면, 매매 타이밍을 조금만 다르게 잡았더라면, 그렇게 기술을 보완하고 도구를 바꾸고 전략을 수정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자산을 꾸준히 불려온 사람들은 기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단순합니다. 복잡한 공식도 특별한 비법도 없습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당연하게 하는 행동 중에서 그들이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가 아니라 부자들이 무엇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빠지기 쉬운 패턴입니다. 오히려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패턴은 시장이 좋을 때 투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수익 이야기가 들려올 때, 뉴스에서 주가 상승 소식이 연일 나올 때, 그때 관심이 생깁니다. 그때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때 첫 매수를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소식이 많으면 기회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시장이 좋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이 올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 수익과 위험의 비율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유리하지 않은 시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하락장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내 돈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지기 전에 손실을 확정하고 빠져나오고 싶어집니다. 또는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 추가 매수를 합니다. 둘 다 감정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수익이 나면 빨리 확정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오르면 불안해집니다. 이 수익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작은 수익을 실현합니다. 반면 손실이 나면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본전만 되면 팔아야지. 이렇게 수익은 작게, 손실은 크게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패턴은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즉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바뀌면 내 판단도 흔들립니다.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무언가 놓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보를 찾습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결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시작하면 곧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성적을 평가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방법을 바꿉니다. 새로운 종목을 찾습니다. 다른 전략을 시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 5가지 패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시장 상황, 가격 변동, 뉴스, 다른 사람의 의견. 이런 외부 요소에 따라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같은 상황을 부자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부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산을 꾸준히 축적해온 사람들, 시장의 등락을 여러 번 경험하고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유지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시장이 좋을 때 오히려 조심합니다.
모두가 흥분할 때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기회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반대로 시장이 나쁠 때, 모두가 두려워할 때, 그때 기회를 찾습니다. 이것은 남들과 반대로 행동하라는 단순한 역발상이 아닙니다. 가격과 가치의 관계를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이들은 하락장에서 공포보다는 냉정함을 유지합니다. 물론 그들도 손실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가격 하락과 본질적인 가치 훼손을 구분합니다.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내가 처음 투자한 이유가 아직 유효한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들은 수익이 나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작은 수익을 서둘러 확정하는 대신 원래의 판단이 맞았다면 그 판단을 계속 유지합니다. 시간이 수익을 키워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판단이 틀렸다면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인정하고 정리합니다. 본전 심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보의 양보다 정보의 질을 중시합니다. 모든 뉴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쓰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데 쓰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들은 긴 시간을 기다릴 줄 압니다. 투자의 결과는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 때로는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나타난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정보력의 차이도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는 습관에서 형성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런 사고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1930년대 대공황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 시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파산했습니다. 그레이엄 자신도 큰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경험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는 캐릭터로 묘사했습니다. 미스터 마켓은 매일 찾아와서 주식을 사겠다거나 팔겠다고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날은 아주 기분이 좋아서 비싼 가격을 부릅니다. 어떤 날은 우울해서 헐값에 팔겠다고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미스터 마켓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그의 기분에 따라 내가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시장 가격은 매일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동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가치가 오른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가치가 내린 것도 아닙니다. 시장의 움직임과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분리해서 보는 것. 그것이 그레이엄의 핵심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은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안전마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투자를 할 때 내 분석이 틀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유를 두고 투자해야 합니다. 내 계산이 조금 틀려도 괜찮을 정도의 가격에서만 매수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분석해도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레이엄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아니라 여유를 기반으로 투자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실수를 해도 치명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레이엄의 사고방식에서 첫 번째 습관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시장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가격 변동을 투자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 변동을 기회를 찾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때 그것을 이용하는 쪽에 섭니다. 이용당하는 쪽이 아니라. 이 습관은 말로 하면 간단합니다.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뇌는 군중을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나도 그쪽으로 가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군중을 따르는 것은 대개 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두가 살 때 사면 비싸게 사게 됩니다. 모두가 팔 때 팔면 싸게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유지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흥분 상태에 있을 때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움직이려는 것은 분석의 결과인가 아니면 주변 분위기 때문인가? 이 질문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필립 피셔입니다. 그레이엄이 가치에 집중했다면 피셔는 성장에 집중한 투자자였습니다. 그는 좋은 기업을 찾아서 오래 보유하는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투자 기간은 대개 10년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종목은 수십 년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피셔는 투자 전 조사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는 스커틀버트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회사의 경쟁사, 공급업체, 고객사, 전직 직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대화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재무제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 회사의 문화, 경영진의 능력, 산업 내 평판 같은 것들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한 후에야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투자하면 쉽게 팔지 않았습니다. 피셔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을 팔아야 할 때는 거의 오지 않는다. 처음 살 때 제대로 샀다면 팔 이유가 없다. 이 말에는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피셔의 관점에서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처음 살 때 충분히 고민했다면 그 고민의 연장선에서 보유를 지속하면 됩니다. 팔아야 할 상황은 처음 투자 이유가 무효화될 때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가격 변동은 매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셔는 또한 분산 투자에 대해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친 분산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각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차라리 소수의 종목을 깊이 이해하고 보유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피셔의 사고방식에서 두 번째 습관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주 사고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투자 결정 자체를 신중하게 합니다. 대신 일단 결정하면 오랜 시간 그 결정을 유지합니다. 끊임없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단기적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처음 결정할 때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꿀 필요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면 나중에 수리할 일이 적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주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자주 거래할수록 실수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감정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커집니다. 거래 빈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런 위험 요소들이 줄어듭니다. 물론 이것이 한번 사면 영원히 가지고 있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기업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감지했을 때 대응하는 것이지 매일매일의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자의 단위를 일 또는 주가 아니라 연 또는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습관의 핵심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워드 막스라는 투자자입니다. 그는 오크트리 캐피탈이라는 운용사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주로 부실 채권과 같은 특수한 상황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투자에 대한 메모를 정기적으로 작성해서 공유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메모들에서 그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사이클입니다. 시장에는 순환이 있습니다. 좋은 시기가 있고 나쁜 시기가 있습니다. 낙관이 지배하는 시기가 있고 비관이 지배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전환점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막스는 사이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이클의 어디쯤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 예측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측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변을 관찰하면 됩니다. 모두가 낙관적일 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가격이 비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때는 사이클의 높은 지점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모두가 비관적일 때, 아무도 투자하려 하지 않을 때, 어떤 가격에도 매력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는 사이클의 낮은 지점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막스는 또한 2차적 사고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주식을 사야겠다. 이것이 1차적 사고입니다. 2차적 사고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이미 높다. 지금 사면 기대 수익이 낮을 것이다. 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모두가 피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매우 낮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해결된다면 수익이 클 것이다. 이것이 2차적 사고입니다. 단순히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이 이미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막스의 사고방식에서 세 번째 습관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군중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들이 살 때 팔고 남들이 팔 때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군중의 행동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얻으려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생각이 옳아야 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남들과 같이 생각하면서 남들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 가격은 대다수의 생각을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만 반대로 가는 것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유지하려면 자신만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장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자주 사고팔지 않는 것, 군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가격 변동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격 변동에 담담하면 자주 거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주 거래하지 않으면 군중의 움직임을 따라갈 이유도 없어집니다. 반대로 군중과 다르게 행동하려면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있으면 시장의 감정에 덜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거래 빈도가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가 선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하나가 다른 것을 강화합니다. 반대로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투자 습관은 개별적인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체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모두 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주 거래하지 않는다. 군중을 따르지 않는다. 투자에서 무엇을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분석하고 더 많이 거래하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오히려 덜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입니다. 핵심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투자뿐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전문가는 초보자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장기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에서 복리의 힘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가 됩니다. 수익률뿐 아니라 실수의 빈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작은 실수를 줄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1년 후에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수를 줄이는 사람은 자산이 꾸준히 축적됩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쌓았다가 잃고 다시 쌓았다가 다시 잃습니다. 부자들이 하지 않는 것들은
바로 이런 반복되는 실수들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 흥분해서 사는 것, 시장이 나쁠 때 두려워서 파는 것,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큰 손실은 미루는 것, 모든 정보에 반응하는 것,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이런 행동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인 결과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것이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습관들은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위험을 피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고 군중을 따르도록 진화했습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본능을 의식적으로 억제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수련에 가깝습니다.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실제 상황에서, 감정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반복적인 경험과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길러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습관을 따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 조건일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운도 필요합니다. 시작 시점도 중요합니다. 초기 자본의 크기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이 습관들을 유지하면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부자가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그레이엄, 피셔, 막스도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저평가된 자산을 찾았고, 피셔는 성장하는 기업을 찾았고, 막스는 특수한 상황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습관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부자들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지였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주 사고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군중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룹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반복하는 실수들, 좋은 시장에 뛰어들고 나쁜 시장에 빠져나오는 것, 작은 수익은 빨리 확정하고 큰 손실은 오래 끌어안는 것, 모든 정보에 반응하고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피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이 행동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성공은 특별한 비법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능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투자는 결국 기다림의 게임입니다.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회가 오면 행동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을 견딜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